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린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에라도 한국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해서 또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뿐 아니라 전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나폴리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쿠팡 플레이가 나폴리 내한 경기를 추진하던 바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나폴리가 독자적으로 6월달에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김민재 선수 같은 저렴한 이적료에 영입해서 또 큰 효과를 누리고 활약도 잘하고 또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입 기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폴리에 있었고, 나폴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 플레이와 최종 협의는 무산이 됐지만 한국 선수를 추가로 데려와서 또 올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보냈던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로 이런 움직임이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이자 나폴리 지역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 마티노가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서 나폴리가 황인범과 이강인 선수를 지켜보고 있고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올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폴리의 추가적인 한국 선수 영입, 나아가 일본 시장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름 리빌딩 상황에 대한 독점 보도 내용 한준TV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다음 시즌을 위한 나폴리의 영입 상황 어떤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번 세리에A 역사적 우승을 이루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나폴리 구단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어 하고 있어요. 스팔레티 감독의 재계약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을 초청을 했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조반니 시메오네가 또 나폴리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기도 했고 또 시메오네 감독도 이탈리아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데다가 마라도나와의 인연까지 더해져서 VIP로 나폴리의 우승 행사가 됐던 경기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최근에 이강인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데려오기 위한 승인을 했고 또 지켜봤고 좋은 평가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또 이렇게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김민재 선수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이런 명장들에게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폴리도 그에 대비한 수비수 영입뿐 아니라 한국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페네르바체도 김민재 선수가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한국 선수 영입을 추진을 했었고 당장 1군 선수는 아니지만 2군 팀이라든지 유스 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었거든요. 나폴리도 이제 김민재 선수 효과를 누리면서 한국 선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보도를 말씀드린 일 마티노가 바로 오늘입니다. 5월 9일자 신문을 통해 공개를 했어요. 먼저 이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나폴리의 이적 시장 오늘의 최신 뉴스인데요. 김민재 이후 더 많은 한국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운영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가진 비즈니스다. 아무래도 전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아시아 시장을 노리겠다는 마케팅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사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미다스의 손이 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나폴리의 미래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젊고 유능한 아시아 선수, 한국 및 일본 선수를 원하고 있다. 미국 선수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마케팅적 측면의 영입을 필요로 한다. 그거에 또 효과를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력이 없는데 마케팅 가치만 가지고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실력과 마케팅 가치를 동시에 가진 이적료가 저렴한 선수, 즉 새로운 김민재를 또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다스의 손이 됐다라는 얘기는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세리에A 우승을 이룬 황금의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라든지 김민재 선수 같이 숨은 보석들을 잘 찾아내서 황금을 만들어냈다. 저렴하게 투자해서 몸값을 엄청 높이는, 구단의 가치를 높이고 이적시킬 때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입을 해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 선수 제2의 김민재를 찾고 있고 일본 시장이 아무래도 규모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또 일본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은 의지, 여기에 미국 시장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한미일 경제적 규모가 큰 나라들의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폴리 회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작전,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던 일이죠. 단순한 스포츠적인 쿠데타가 아니었다. 김민재 선수가 와서 쿨리발리를 대체하고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쿠데타급의 정말 대단한 혁명적인 결과였다는 얘기인데요. 축구적인 성과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문을 의식적으로 활짝 열었다.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차지한 것도 대단한 김민재의 효과지만 나폴리가 이 첫 시즌 만에 한국 스폰서까지 좀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 달에 이 서울, 한번 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받은 관심 덕분에 나폴리는 2024년까지 팀의 백 스폰서, 이제 등번호 밑에, 이름 밑에 이제 업비트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폰서십인데 한국의 핀테크 전문 기업이자 업비트 브랜드를 소유한 두나무와 상업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6월에는 나폴리가 한국으로 초청 경기에 나서 5일간의 투어와 2차례의 럭셔리한 친선 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6월 초에 있을 한국 투어가 분명히 이제 한국 측의 초청비를 받고 나폴리가 와서 초청비도 받고 경기 수익도 얻고 각종 마케팅 활동도 하고 또 스폰서십도 유치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대로 짧은 일정인데 2경기나 치르고 간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요르카와 두 차례 경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요르카 구단 측에서는 아직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피셜이 난 건 아니지만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우선은 이 경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또 여유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삼프도리아와의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종전 경기를 6월 4일 토요일로 치르고 5일에 바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세리에 A 사무국 이탈리아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에 요청을 했다고 해요. 본래 이제 최종전이 6월 4일 일요일 이탈리아의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에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경기를 치르고 바로 짐 싸서 5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5일에 한국으로 출국해봤자 또 밤 늦게나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일에 경기를 치르고 5일에 일찍 출발해서 좀 여유있게 좀 도착을 해서 뭐 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5일에 한국으로 출발을 할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야 7, 8일 정도의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일정은 저희가 일정표를 통해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거의 뭐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거의 끝났다. 경기 일정을 일단 사무국에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사실 이런 친선 경기, 해외 투어 경기를 좀 자주 겨절해온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단의 프리시즌 컨디션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 이번 한국 투어는 수락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선수단의 동의도 얻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면 자연스럽게 6월 10일까지 이제 일정이 이어지겠지만 선수들이 이제 경기 시즌이 끝나자마자 휴가를 보통 가는데 휴가가 밀린 거잖아요. 뭐 대표팀 경기에 가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어떻게 이제 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우승 행사 당시 토요일 당시에 나폴리의 주장 디 로렌초가 이제 대표로 선수단을 대표해서 이제 브리타니크에서 우승 행사를 할 때 한국 투어에 대한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의 얘기, 회장의 얘기를 수락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 같이 가게 됐고 한국에 가게 됐고 다만 이렇게 이제 휴가가 짧아질 수 있게 됐으니까 프리시즌 시작을 늦췄다고 해요. 보통 7월 초에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하고 8월 초에 있을 시즌 개막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7월 중순으로 연기를 했다. 뭐 사실 빡빡하고 덥기도 하고 여름에 힘드니까 뭐 조금 늦게 프리시즌을 시작하고 한국 투어를 좀 소화를 한다. 뭐 이렇게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경기를 두 차례 치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려면 대한축구협회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연맹의 동의서도 필요해요. 프로축구 경기, K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이어야 이런 투어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확정된 하나의 날짜는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K리그 경기가 전혀 없죠. 근데 두 경기를 치르고자 한다면 5일에 이제 나폴리를 출국해서 5일에 한국에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5일이나 6일에 온다고 했을 때 7일에는 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즉 6, 7일은 어차피 K리그 경기도 있고 나폴리도 일정상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월 8일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또 9일에는 바로 경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일과 11일 이 주말에는 또 K리그 경기 일정이 있어서 현재 나폴리는 6월 8일과 6월 10일 두 차례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두 경기를 다 할 수 있을지 한 경기만 하게 될지 승인 문제부터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폴리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한국 투어를 6월 초에 진행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돼서 이때 이적 협상도 해야 되고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투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군사훈련도 받으러 들어가는 게 6월 15일 정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한국 투어를 나폴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 6월 첫째 일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 마티노 역시 이제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가 프리미어리그의 오퍼에 응하지 않더라도 김민재는 팀을 떠날 수 있다. 나폴리를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단 가장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이아웃 조항을 일시불로 지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민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맨유의 구단 매각 상황 때문에 이게 확실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일 마티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에 입사하기 전인 6월 15일까지 6천만 유로를 미리 제시하겠다. 발동은 7월 1일에 되더라도 김민재에게 합의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6천만 유로 준비해서 그 발동 기간에 오퍼를 할 테니까 수락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일 마티노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 7월 1일부터 15일 그 사이까지 좀 기다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폴리에 좀 남고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나폴리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봉 인상 그리고 1년만 딱 머물고 내년 여름엔 조금 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나폴리가 제시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나폴리가 카바니에게 그러했듯이 1년만 더 뛰면 내년에는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이게 구두 약속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계약서상으로 이제 보장을 한다면 김민재 선수의 1년 더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탈리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뭐 사실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맨유와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니콜로스키라는 맨유, 뉴캐슬, 맨시티가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의 두 팀이 가장 적극적이다. 바로 맨유와 맨시티라고 했는데 이 두 팀 모두 뭐 나폴리가 아무리 김민재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시하면서 연봉을 올려줘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인 600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맨유나 맨시티나 어떤 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 마티노에 따르면 맨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00만 유로로
연봉을 인상해준다. 현재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받고 있는 연봉이 200만 유로예요. 거의 한 30억 정도죠. 그런데 3배가량에 달하는 90억 원에 달하는 600만 유로를 제시를 했다. 600만 유로도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고 해요. 600만 유로 이상까지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더더욱이나 나폴리 남을 그 이유가 크지 않지 않겠느냐. 뭐 경제적인 조건도 그렇고 구단의 규모도 그렇고 사실 뭐 나폴리도 이탈리아 챔피언이 됐지만 맨유나 맨시티,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 현재 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유력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데 더욱이 가제타 델로 스포츠의 보도를 보면 오히려 맨유는 클럽 매각 움직임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이적 시장의 움직임을 치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카탈로니아 출신 감독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요청해서 수비라인 교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맨시티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맨시티가 에메릭 라포트를 내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김민재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맨시티의 움직임이 더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뭐 맨유든 맨시티든 분명히 매력적인 옵션이고 또 경제적인 조건까지 대단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나폴리는 다음 시즌에 또 나폴리 팀을 강화하고 또 마케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시아 선수를 원하고 한국 선수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마티노의 기사를 다시 돌아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김민재는 살아있는 프로모션이다. 살아있는 광고판이다. 김민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폴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는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원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황인범과 이강인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밴쿠버에서 잠시 경험을 쌓고 루빈카자에서 유럽 경력을 쌓은 뒤 현재 올림피아코스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황인범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22살의 트랙화르디스타 이강인을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직은 서류상의 이름, 즉 아직은 리스트업 단계고 오퍼라든지 접촉은 없었지만 이 선수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나폴리가 동아시아, 극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마티노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기간 이 경기장 주변이나 화면이나 뭐 이런 그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고가 유럽이나 미국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회사들이었고 아시아에 이런 시장이 크다. 아시아가 돈이 많다. 나폴리가 바로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스쿠데토 축하 행사에서 직접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나폴리가 이탈리아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여름 투어로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일본 도쿄 투어 제안이 왔는데 일단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뭐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스럽겠죠. 다음 시즌도 잘 치르려면 훈련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 투어를 이미 6월 초에 갔다 왔는데 한참 더운 7월에 또 일본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죠. 선수들도 피곤하고 훈련을 잘 해야 되니까 늘 프리시즌을 준비하던 카스텔 디 상그로에서 훈련을 하고 여기서 프리시즌 친선 경기도 하겠다. 여기서 뭐 마케팅 가치를 낼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했지 일본까지 가서 돈 때문에 팀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한국 선수들도 리스트업이 됐지만 이제 일본 선수들도 리스트업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 황인범, 이강인 선수가 리스트업이 된 것에서 주목할 점은 이 선수들이 유럽에서 검증이 됐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포지션상으로 나폴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떠난 자리를 또 다른 한국 수비수로 대체하기엔 솔직히 김민재 선수만한 한국 수비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유럽에서 떠오르고 있는 수비수들이 대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올 시즌에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폴란드 대표 선수인 시엘린스키의 이적설이 굉장히 크죠. 나폴리도 적정한 이적료의 제한이 온다면 시엘린스키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은돈벨레 선수가 백업 미드필드로 토트넘에서 임대가 돼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또 돈을 주고 사기에는 나폴리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썩 흡족하지 않다. 백업으로 쪼코로 뛸 때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전급으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전인 시엘린스키, 백업인 은돈벨레가 모두 나간다면 뭐 최소한 1명에서 2명 정도는 미드필드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엘마스도 뭐 충분히 괜찮은 선수고 덴메도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뛴 것이지 회복을 한다면 활용할 수가 있고 앙기사와 로보트카가 남는다면 사실 1명 정도만 더 보강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공격 미드필드 포지션을 봤을 때는 시엘린스키밖에 없고 라스파도리를 또 2선 공격수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전천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황인범과 이강인이에요. 시엘린스키, 라스파도리의 저 공미 자리 혹은 중미 자리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물망에 올랐는데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독일 클럽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올림피아코스가 1,500만 유로라는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결렬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나폴리라면 1,500만 유로 충분히 낼 수 있다. 시엘린스키를 내보낸 돈이라든지 또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으로 떠날 경우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든지 오시멘을 지킬 것이다. 크바라첼리아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와 시엘린스키가 떠날 수 있다라면 그 자금으로 황인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나폴리보다는 이제 라리가 잔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황인범 선수라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고 또 김민재 선수가 이미 절친으로서 자리를 잡아둔 나폴리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또 김민재 선수가 1년도 남는다고 할 경우 뭐 그래도 황인범 선수에게 투자할 이적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 황인범이 다음 시즌에 함께 나폴리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 마티노의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본인들은 이제 만화 속의 캐릭터 바로 캡틴 치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은 일본 만화죠. 이 만화 속의 캐릭터뿐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일본 대표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대결을 펼치고 했던 아인트라하트 프랑크푸르트의 스타 카마다 다이치의 가치는 시장에서
2천에서 3천만 유로다. 이게 이제 실제 선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료는 들지 않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데 카마다에 대해서 나폴리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카마다의 역할은 황인범 선수나 이강인 선수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나폴리의 영입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나폴리가 21살의 나이에 라리가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오른쪽 윙어 타케우사 쿠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사노도 팀을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를 찾고 있는데 이 오른쪽 윙어를 아시아 선수, 일본 선수로 찾는다. 프라이부르크의 도안 리츠도 나폴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 시장을 겨냥한 선수 영입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얘기가 나왔는데 풀백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프트백인 캘렙 와일리라든지 또 세너제이에서 뛰고 있는 왼쪽 윙어 케이드 코에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이런 이적설을 기반으로 한 예상 포진도를 보면은 흐비차, 오시멘, 폴리타노가 남고 로사노 같은 경우는 떠날 수가 있고 또 흐비차의 백업 자리가 좀 마땅치 않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코에를 영입해서 이제 채운다거나 또 로사노가 떠날 경우에는 쿠보 또는 도안을 데려올 수가 있고 시엘린스키가 떠날 경우에는 황인범 또는 이강인을 데려와서 미드필드를 보강할 수 있고 마리오 후이와 올리베라가 레프트백인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떠날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까 와일리를 데려와서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떠날 경우에는 제주스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를 주전으로 밀고 가긴 어렵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수비수인 단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은디카나 뭐 다른 유망한 센터백들 왼쪽 센터백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떠난 이후 그 자금으로 영입을 추진할 것 같고 라흐마니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재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남게 됐고 디로렌초도 팀의 뭐 주장으로서 팀에 남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보강이나 이탈이 있을 자원은 센터백, 미드필더, 윙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정말 나폴리를 올여름에 떠나게 될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와 작별했을 때 황인범 선수라든지 또 다른 한국 선수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소식들 한준TV에서 빠르게 포착하고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